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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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원만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못 뵀습니다. 그 3월 28일 날 우리가 법회를 할 때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어지면. 서연이 어떻게 해라고 했지?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해제가 안 돼요? 자, 그럼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김영주 도반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넘어지면 거기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잡고 일어나서 그것을 보석으로 바라봐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넘어지면 무엇을 딛고 일어나지요? 땅을 짚고 일어나지요.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뻐도 넘어지고 슬퍼도 넘어지고 괴로워도 넘어지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남의 탓이나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욕심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딛고 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내가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면, 그러한 자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의 인연과 조건이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불러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연과 조건이 안 되면 그것이 이렇게 불러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초반이라서 그런데 감사하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말하자면 그것이 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리,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공리를 공부를 해서 공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말하자면 그런 늪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츰차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쭉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굉장히 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게 되면 내가 엄청 변합니다. 변하면서 내가 변하니까 그 변한 그 좋은 공덕이 주위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가 정말 좋게 가꾸는 그런 힘이 됩니다. 맨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니는 그렇지. 맨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사는 말하자면 세상을 자기가 깔아뭉개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번 3월 28일 날 감사 노트 한번 써봅시다. 일주일 동안 한 줄만 매일 한 줄만 한번 써봅시다. 또 평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매일 20분씩 좌선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좌선. 제가 가르쳐 드린 그 호흡법으로 좌선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자, 손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은요. 근데 자기 인생을 정말 가꾸고 정말 좋은 인생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가꾸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 인생만 자꾸 좋아지기를 원하면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놨죠. 일주일 뒤에 만날 때 우리 하자고. 내가 만약 24시간 뒤에 죽는다면 어떤 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까?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써보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요새는 뭐 워낙 이제 컴퓨터로 워드도 치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자기가 글을 쓴다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손으로 그 펜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쓸 때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깊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시간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지요? 뭐 TV 보고 그냥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잘 못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거를 하루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내가 하루를 말하자면 정리하는 그런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날게요. 그거 내가 하루 뒤에 죽는다면 어떤 것이 가장 후회가 될 것인가? 음, 이거를 어떻게 보내주시냐 하면은, 그, 제 번호가 다 있지요? 제가 정지 문자, 지금 카톡방으로 보내도 전화번호가 있는 거죠? 그러죠? 음, 그쪽으로 카톡으로, 아니요, 카톡방에는, 정지 문자 방에는 쓰면 안 됩니다. 거기는 뭐 사람들이 많아서 까똑까똑 하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이게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보내는 사람도 있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지요? 안 보내면 그냥 물 지나가듯이 흘러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제 내가 하루 뒤에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모든 가지를 치게 되는, 가지를 다 필요 없는 거나 다 가지를 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나의 생에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어요. 예, 그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내가 이 세상에 24시간 뒤에 죽는다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몸뚱이까지 다 버리고 가버리는데, 뭐, 내가 욕심낼 게 또 없지요. 욕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정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조금씩 한 10분에서 20분씩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실천에 옮겨서 나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들게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한 줄 노트 쓰십시오. 감사 노트 쓰십시오. 매일 20분씩 좌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기존 도반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매일매일 그 일과 굴리기라고 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일과 굴리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본인이 많이 변합니다. 안 변하면 안 되겠죠. 자, 새말기 안내서 한번 보죠. 새말기 안내서 오늘 할 차례가 27쪽이죠. 오명도사님 그렇죠? 자, 27쪽. 네, 이게 이제 그 변하는 것 관찰하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변한다라는 것은 연기법, 연기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원명도반님 한번 원명도반님하고 명명도반님 좀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예,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합시다. 네네네. 이 변한다라는 의미는 연기법입니다. 연기의 도리입니다. 연기의 이치.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이때까지는 안 해봤죠. 변한다라면 A라는 데서 B로 변한다.
또 뭐 좋다 하는 데서 싫다 하는 대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좋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물을 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기억, 자료에 의거해서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은, 딴 사람은 그 사람의 정보나 기억이나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희 도반님, 좋다와 싫다가 절대적입니까? 아주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좋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보고 니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되겠습니까? 그거는 강요하는 거나 뭐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주입시키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진짜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진짜 뭐 요새는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막 죽이는 그런 사건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정말로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안 되죠.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정보, 기억에 의해서 판단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딱 그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뭐가 된다? 현자가 되는 겁니다. 현자. 현자 아시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려면 되게 뭐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인연과 조건, 나 인연과 조건이 다름으로 해서 모든 그 바라보고 듣고 하는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있는데 부처님의 법에서 연기법을 확실히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법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잘 먹어야 되죠. 먹어야 살 수가 있죠. 공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죠. 그렇죠. 먹어야 되면은 그 많은 또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생산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많은 인과연이 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또 살 수 있는 돈을 또 벌어야 돼요. 그건 또 수많은 인과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밥의 쌀알 하나도 모든 우주의 인연과 조건의 총체다, 총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정말 검소해지고 뭐 네 검소해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검소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또는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수 인연들의 공덕으로 내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에어컨 틀 겁니다. 그지요? 이제 한국에도 에어컨을 곧 틀면 에어컨이 틀어지려면 우선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죠. 거기 원자력이 됐든 수력이 됐든 화력이 됐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그것을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발전소를 만들려면 또 발전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과 또는 그 공사 과정과 또 재료와 그걸 또 맞으면 감독하고 하는 이는 모든 사람 또 그 사람들의 의식주가 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전기를 그냥 우리는 막 그냥 별 생각 없이 쓰지만 전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주의 총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 작동을 합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하면 우선 공기를 그 가스에 의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고 쾌적함을 느끼면서 또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짜증나는 것도 또 감소가 되고 이렇게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에어컨이 자 28쪽이요. 이 에어컨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원료 생산 설비, 유통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야 이러한 것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의식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 또 그 에어컨을 사기 위한 돈을 버는 과정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단지 하나의 기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과 조건들의 총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또 꽃밭에 있는 꽃 한 송이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쌀도 그렇고 다 인연과 조건의 총집합체입니다. 우주의 그런 집합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과소비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요새는 너무 소비를 많이 하지요. 소비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인류가 그 과학자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환경을 훼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은 벌써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다른 행성에 기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지구가 너무 황폐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우주에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후나 환경이 너무나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를 하고 생활하는 것을 잘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면은 자원은 더 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에어컨이라는 이제 그 에어컨의 부품을 다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름을 딱 붙입니다. 에어컨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데 그 에어컨이 실제로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름과 그 물체가 이꼬른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이름을 하나 딱 붙여놓으면은 나중에는 이 에어컨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면서 에어컨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에어컨에 대한 기본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감정, 생각들도 전부 다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의해서 생각하고 이름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 좋다 이러면은 이름이 좋다지 그 좋다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도 좋다라고 하면 우리의 호르몬이 확 바뀌고 싫다고 하면은 우리의 호르몬이 확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이러한 고정관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통찰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없는가 그것을 공부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다른 고정관념을 만들지 않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 강력한 그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 지원이 한번 말해 볼까요? 허지원이? 지원이 안 들리나? 응? 다른 사람 한번 해볼게요. 자, 유영숙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아까 김정희 도반님 하셨으니까. 아니, 해제해야 됩니다. 강력한 고정관념이라. 예,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 그 모두 따라올 수 없는 고정관념. 이렇게 우등생, 열등생 이렇게 정해진 거. 아, 우등생, 열등생. 예,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안미선 도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리나? 자, 김시연 도반님은요? 김시연 도반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뚱이가 나다. 또는 내 생각이 나다. 내 정신이 나다. 내 감정이 나다. 이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절이나 기후, 생물의 성장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 생각, 감정들도 어떻게 된다?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해요. 자,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나 정보나 기억에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감정을 느낄 때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기가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모습 공식도 하고 지금 법회도 꾸준히 하게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분별하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가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 변한다의 원뜻입니다. 이게 변한다.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나, 세상 그 모든 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요것을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변한다라는 말 속에 이제 읽어주십시오. 네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불교 공부에 들어갑니다. 지금 변한다. 이 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나하고 가까운 내 몸. 내 몸이 과연 나인가? 보통은 내 몸이 나지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디 있니? 하면 내 몸속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안 그러면 내 뇌 속에 있습니다. 안 가면 내 심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도대체 어떠한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청년이 됐다가 노인이 되고 결국 갑니다. 이 사이클이 생멸의 사이클, 생주이멸이죠. 이 사이클이 긴 사람이 있고 길었다 해봤자 150년 이내입니다. 또 아주 짧은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생명이 가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1살 살다가 죽는 사람, 2살 살다가 죽는 사람, 10살 살다가 20살 살다가 30살 살다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지금 현재 그걸로. 그러면 결국은 몸이 태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지원이하고 지원이가 제일 젊지? 지금 20대 지원, 나도 20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도 나처럼 늙을 거야 이랬는데 난 그때 내가 앞으로 내가 우리 선생님처럼 노인이 될 거다 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때 22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저 노인이 될 거다 이 상상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70이 넘으니까 노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곧 가겠구나 이것도 이제 확실하게 알거든요. 뭐 말 안 해도 확실하게 압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자 한번 보죠. 사진 이야기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1970년에 찍은 사진을 봅니다.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 20대 초반인 친구 도반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앞줄의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나와 친구 도반들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예.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다 있거든요. 1976년에 제가 23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제 그때 이제 어른이시고 또 어른 도반님들이 쭉 계셨죠. 다 70대 뭐 60대. 나는 60, 70이 굉장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말이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밥 자꾸 매일매일 밥을 3끼씩 먹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이 나이가 됐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도리다? 변하는 도리. 아, 내가 노인이 됐구나. 내가 지금 늙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변하는 도리. 그래서 내가 젊은 몸도 가져봤고, 아기 몸도 가져봤고, 청소년 몸도 가져봤고, 이제 노인 몸도 가져봐요. 그러니까 내가 무수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오명도바님 읽어봐 주십시오. 예, 예, 그거까지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라서, 확실한 사실이라서 모두들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는 실감이 안 옵니다. 각 개인에게 물어보면, 아, 몸뚱이가 확실히 변해서 나중에 이 몸뚱이가 내가 지구상에서 두 발을 띄겠구나.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실감은 안 옵니다, 실은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변한다, 또는 내 몸이다, 나다, 이렇게 했을 때, 언어나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회적인 통념이요. 그러니까, 음,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 일본이라는 사회, 또는 서양 사회, 한국도 이조 시대, 고려 시대, 또 그러한 사회, 또 한국 내에서도 뭐 군대, 학교, 무슨 뭐 예술하시는 분, 이런 그 그룹, 사회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나 문자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변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인데도 이 변한다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한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에 해당이 됩니다. 재행무상.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관찰해야 된다는, 실제로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찰해서 변화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 나는 변하는 거 잘 알아. 뭐, 일시명 선언장, 일시명은 맨날 선언만 오면 변한다, 그거밖에 안 하네, 법문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맨날 변한다, 맨날 변한다는 것밖에 안 하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나 변하는 거 다 알아. 나 변하는 거 다 알아. 변하는 거 다 아니까 다른 거 얘기해.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죠, 제가? 음,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죠. 자, 김은숙 도반님, 변하는 거 알면 뭐라고 했죠? 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깨달음입니다. 변하는 것을 알면 깨달음이에요. 그냥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 잘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제행무상인데, 부처님의 말하자면,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거는 확실한, 말하자면, 교의다. 불교의 교의다라고 해서 도장을 쾅 찍은 게 삼법인이거든요. 그 인이 도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체 모든 인과 연으로 생긴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거기에는 뭐가 없다? 제법무가 실체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과 연으로 생기게 변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일체가 곧 괴로움이다. 요것이 삼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를 알면 깨달음입니다. 변한다. 변한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법회를 못했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그냥 요 뒤에까지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처님 공부, 이 불교 공부는 정말로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가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을 해서 이 공부를, 이 도리를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그냥 바뀌고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가 많지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가지입니다, 가지. 근데 이제 부처님법은 그 뿌리, 근본을 바로 치기 때문에 근본에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지요. 열매도 맺지요. 그래서 뿌리를 말하자면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그래서 일반,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는 불교 공부의 그 원뜻을 너무 몰라요. 그냥 절에 가서 이제 연등 키고 그 동짓날을 왜 하는지 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절에서 왜 동짓날을 하고 입춘 이런 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절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불교로 알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죠. 진짜 불교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래 성품은 부처님하고 똑같거든요. 본래 부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함이 없는 공덕장이에요. 나의 성품 자리가. 그래서 장이라는 것이 창고지요. 무수 공덕의 창고인데 그 창고 문을 누가 그 열쇠를 딱 잠그고 안 여느냐? 누가 안 열어요? 내가 안 열어요. 그거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창고란 말이죠. 창고인데 내가 그 문을 열쇠를 탁 잠궈서 자물쇠를 잠궈서 문을 안 여네. 그러니 부처님이 아무리 거기다가 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자기가 문을 딱 잠궈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덕장의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이 불교 공부가. 본래 나의 그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 자꾸 찾아,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찾을 일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1쪽. 31쪽. 근데 오명도바님이 감기 기운이 있으세요? 목이 아프세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이 읽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음, 어떤 분이 읽을고 저기 정은심 도바님하고 김은숙 도바님이 읽을까요? 네네. 자, 읽어보시죠. 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 몸이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100일 전의 몸과 현재의 몸, 100일 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인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와 죽을 때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이겠군요.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아닌 다른 몸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는 몸 또한 내 몸 아닌가요? 내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내 몸이 평생 단 한 번도 같은 몸일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궤변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치의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 자신이 그렇다고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생기고 죽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의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 몸 하는 순간 변할 테고 참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혹시 몸뚱이에게 뭘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빌어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제 멋대로 늙고 병들고 가버리니 정말로 무정한 몸뚱이입니다. 그러니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내 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렇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몸뚱이를 잘 관리하면서 서다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에 나가면 보다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원명도가님, 혹시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지요? 지금 요거 녹음되고, 네. 네네네. 배터리가 지금 없어갖고 녹음기에 첫 시간은 녹음이 됐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요. 자, 요 굉장히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좀 충격적입니다. 내 몸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물이 아니고 내 몸이 있을 동안 내가 관리하는 관리물이에요.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르냐? 소유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 돈이다 이러면 내 돈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돈 뭐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기도 하고 내 그걸 쓸 수가 있는데 관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죠? 근데 몸뚱이는 뭐다?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정말로 이런 말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처음 지금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보도 듣도 못한 말일 겁니다.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이런 말은. 몸뚱이는 본래 내 거지. 내 거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요새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뭐다? 세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가 구성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수조의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가 쉴 새 없이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그죠? 신진대사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잘 생기면 죽는 세포보다 생기는 세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 거지요. 어리죠. 또 그게 저기 균형을 이루면 그게 젊은 거죠. 근데 죽는 세포보다 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늙는다고 하지요. 노화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야, 세포가 뭐 이리 저기 우리 그 서연이 아기는 막 지금 세포가 막 죽는 세포보다 나는 세포가 더 많아. 막 이러면서 성장을 해. 그지? 근데 이제 서연이는 죽는 세포가 나는 세포가 좀 비등해. 그죠? 비등해. 제 같은 경우에는 죽는 세포가 더 많아. 나는 세포보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또 나이 따라서 꼭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생체 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돼 있어서 수조의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일이면 이 세포가 100일이면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나의 몸의 세포가 며칠 만에 다 맞아 변하는가? 이러면 네이버가 딱 대답을 합니다. 딱 나옵니다.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의 100일이면 골수까지 다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눈이 그렇게 예민한 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그 정도의 급수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러니까 변하는 게 안 보여.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주름이 가고 뭐 머리가 하얘지고 이러면은 이제 좀 보이는데 막 세포가 막 변하는 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눈이 현미경이라면 변한다라는 거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데 눈이 현미경 같지 않으니까 매 변한다라는 거 설명해야 된대. 안 그러면 현미경 같이 그런 눈 같으면 전부 변하는 게 다 보일 거라 이게 모든 그 생명체 무슨 무기물도 다 변하는 것이 보일 건데 우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몸이 1초 전 몸하고 1초 뒤의 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달라요. 몸이 달라요. 근데 나의 생각은 1초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엄마 뱃속에 났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죽을 때나 어떻게 하냐 내가 딱 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라는 것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 몸뚱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 몸뚱이는 자꾸 변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착각을 해. 왜? 고정되어 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하면, 자, 52쪽 보십시오. 52쪽 보면, 몸뚱이가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몸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몸 또한 내 몸 아닌가요? 그렇죠? 변하는 거 성장해. 자꾸 성장해. 아이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도 내 몸 아닌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서연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아기 많이 컸지? 그 낳았을 때보다. 아기가 지금 한참 클 때라 지금. 그러니까 낳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크기가 달랐지 완전히. 그래서 몸뚱이가 뭘 알아야 되냐? 쉴 새 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변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쉴 새 없이 변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그래서 내 몸뚱이를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쭉 공리를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묘용이라고 해요. 우리 성품자리의 묘용, 묘한 작용.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몸도 가져봤어. 중고등학교 몸도 가져봤어. 또 뭐 청년 몸도 가져봤어. 장년 몸도 가져봤어. 늙은 몸도 가져봤어. 또 중년 몸도 가져보지요. 시신도 가져보지요. 이렇게 해서 나는 수많은 몸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몸이 딱 한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한 개가 아닙니다. 몸은 어떻게 변한다? 쉼없이 변한다. 쉴 새 없이 변한다. 그래서 내 몸은 내 평생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볼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몸뚱이를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다.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 못 가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또 쉼없이 변해. 변하면 어느 시점의 몸을 내 몸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벌써 몸 하려고 줄 거면 벌써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몸 하는 순간 변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좀 생소한 것이라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지방 딱 넘어가면 잊어버리죠. 딱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법회 딱 끝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법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법회에 들어와야 약발이 조금 글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법회 끝나면 잊어버릴 거라.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쭉 하신 분은 한 2, 3일은 갈 거라. 근데 완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쭉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쭉 연결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쭉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법회 끝나면 그냥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그 다음 오면, 법회 때는 그 말이 정말인 것 같았어. 그럴듯했어. 근데 법회 탁 끝나고 혼자 생각하니까, 무슨 일심행이 막,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 몸뚱이가 썩고 소유물이 아니래. 몸뚱이가 내 거 아니란다.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또 일주일 뒤에 또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일주일 뒤에 들어와서 공부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조금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에 쳐도 이러한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죠. 이거는 사실이구나. 사실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몸을 우리가 몸뚱이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요새 명품 백 때문에 난리인데 명품 백도 막 들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몸뚱이는 늙지 마라, 뭐 병들지 마라 이렇게 해도 그냥 지 법칙대로 가버려. 병이 오는 그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 그냥 아파. 밥 많이 먹어서 나이가 자꾸 들면 그냥 노화, 그냥 늙어버려. 내 말 절대로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몸뚱이는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이래 착각을 했거든. 근데 몸뚱이는 내 말을 절대로 안 듣는데 그 안 듣는 걸 누가 몰랐다? 내만 몰라. 몸뚱이는 지 법칙대로 그냥 태어났다가 조금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거는 자기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몸뚱이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엄청난 착각. 그래서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관리물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관리물이다. 왜?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몸뚱이는 절대로 내 말 안 들어준다. 내 말 절대로 안 들어준다. 지 인연과 조건 따라 가버린다. 무섭기도 하고 또 괜찮은 말인 것 같기도 해. 그죠?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몸뚱이는 쉼없이 변한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진다. 몸뚱이는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요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9시까지 하나? 네. 9시까지 하죠.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만 내가 확실히 알면 공부가 훌쩍 뛰어버립니다. 공부가 훌쩍 뛰고 이 세상을 사는데 나의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기의 그 세상 사는 자기의 가치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치를 알면 저절로 바뀌는 거죠. 저절로 바뀌는 거지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애를 써서 바꾼다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그래서 부처님 정법이 정말로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전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법회에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정말로 자기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